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10장과 관련된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1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자, 12번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랜 기간의 기록에 의하면 기존의 치료 방법에 의해서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데 평균 15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새롭게 개발된 치료법이 기존의 치료 방법보다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그러한 주장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70명의 환자에게 시행을 해서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확인한 결과 표본 평균과 표본의 표준 편차가 각각 14.6, 3.0으로 나왔을 때 유의 수준 2.5%로 가설 검정을 한번 해보고 P값을 계산하고 그리고 P값과 앞에서 했던 이러한 가설 검정의 결과와의 이제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먼저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규모 가설과 대립 가설을 이제 수립을 하는 것일 텐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모수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정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미우라고 하는 값을, 자, 모집단의 평균인데요. 이 경우에는 새로운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이제 시행을 했을 때 회복하는데 걸리는 이제 시간이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이죠. 즉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회복 시간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평균 회복 시간. 자, H1 대립가설,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은 기존에는 15일이었는데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15일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법의 평균 회복 시간은 15보다 작다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은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규모가설은 이제 기존하고 별 다를 바 없다라고 수립을 하면 되겠고요. 자, 검정 통계량은 이제 G를 생각을 한다면 X바 마이너스 뮤제로, 여기서는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루트 n분의 S로 검정 통계량을 택하도록 하고요. 자, 이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H1이 그럴듯하다, 즉 H0를 기각하게 되는 기각력을 생각을 해보면 G의 범위가 마이너스 G 알파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겠습니다. H1 대립가설의 형태가 15보다 작다, 어떤 기준값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분자에 해당하는 값이 충분히 작게 나와야지만 H1이 그럴듯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각력은 다음과 같은데 유의 수준이 2.5%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G의 0.025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기각력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산할 것은 이제 물론 검정 통계량에 대한 관측값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얻는 X바가 14.6이고요. 그 다음에 15가 뮤제로, 그 다음에 표본의 표준 편차가 3, 그 다음에 n이 70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고 이 값을 계산을 해서 비교를 이제 해보면 될 텐데요. 자, 그 결과를 한번 미리 살펴보도록 하죠. 자, 뮤를 정하고 뮤에 대한 가설을 수립을 한 후에 검정 통계량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기각력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한 후에
검정 통계라인 관측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G 알파 값을 계산을 해서 이러한 기강력에 해당하는지 이 G 값이, 즉 스몰 g가 마이너스 1.1155 정도 나왔는데 마이너스 G 알파 마이너스 1.95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보다 같거나 작은지를 봤더니 어떤가요? 그렇지가 않죠. 스몰 g하고 마이너스 G 알파를 비교해 보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스몰 g는 기강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H0를 이제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H0를 기각하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한 상태인 거죠. 즉 평균이 15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수준 2.5%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표본 평균이 15보다 이제 충분히 작게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표본 평균이 14.6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15보다 작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작아져야지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H0를 기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P값을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유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기각을 할 수가 있는지, 즉 14.6이라고 하는 이 값이 얼마나 표본 평균 μ가 15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를 P값을 생각을 해보면, 자, P값을 이미 이제 계산했는데요. P값 계산하는 식은 어떻게 되죠? 지금 이 경우에는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의 형태를 보고, 특히 대립가설의 형태를 보고 P값을 계산하는 식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P값은 이 경우에는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G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한 이 관측값보다 지금 범위가, 기강력의 범위가 이런 왼쪽에 있는 뭐보다 작은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스몰 g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 P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이제 계산해 보면 13%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P값이 2.5%와 비교해 보면 P값이 2.5%보다는 큰 값입니다. 즉 13% 정도는 유의 수준으로 택해야지만 기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유의 수준 2.5%는 그러한 P값보다는 작기 때문에 2.5%일 때는 유의 수준 2.5%에서는 규모가설을 기각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유의 수준을 예를 들어서 한 15%로 늘렸다라고 한다면 기각을 물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H0를 기각을 못하는데, 판단을 하는 방법은 P값과 유의 수준을 비교해 봐도 좋고, 혹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기각력을 생각을 해서 기각력이 포함되지 않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도 마찬가지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와 비슷하게 잠깐 포즈를 하고 R을 가지고 이 계산이 잘 된 계산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포즈를 하고 확인을 해볼 걸로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R 스튜디오를 보도록 하죠. 네, 잠시만요. 마우스가 안 보이는데, 마우스가, 네, 잠시만요. 마우스가. 네, 지금 마우스가 안 보이네요. 네. 네, 여기 있네요. 이것 때문에. 네. 네, 좀 시간이 쓸데없이 소요가 됐는데, 네. R을 보죠. 자, 12번에 대한 이제,
필요한 값을 이제 미리 입력을 좀 하도록 하죠. 뮤제로가 15고 x바가 14.62였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가 3.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2.5%로 이제 검정을 하길 원했으니까 네, 0.025.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70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첫 번째 계산할 것은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인데요. x바 마이너스 뮤 제로 나누기 s 나누기 스퀘어 루트 n이 되겠습니다. g 알파 값을 계산을 해보면, 자, 뭐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놈에 1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값을 이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g 값과 마이너스 g 알파 값을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범위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텐데요. 자,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이 if문을 써서 자동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도록 하죠. 자, 즉 기각력에 해당하는 범위가 g가 마이너스 g 알파보다 이제 같거나 작으면 될 테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면 h0를 기각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각을 못하는 결정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value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죠. p-value는 p-놈에 지금 위에서 스몰 g 관측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몰 g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여기서는 p-value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p-value까지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전체를 실행을 해보면, 자, g 값이 마이너스 1.1255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g 알파 값이 마이너스 1.95로 스몰 g가 마이너스 g 알파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가 기각력인데 기각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h0를 기각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p-value는 13% 정도. 이 결과값이 앞에서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확인한 결과값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를 생각을 해보죠. 지금까지는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검정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봤고요. 4절 내용인 모비율에 관한 내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율에 관한 것도 모평균과 거의 유사하게 우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즉, 모비율에 대한 점 추정, 구간 추정을 했었고, 그리고 모비율에 대한 이제 검정을 했었습니다. 네, 첫 번째 13번에서는 이제 모비율에 대한 이제 구간 추정을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모비율을 이제 보통 우리가 P라고 두죠. 자, 모비율 P에 대한 100 곱하기 1-알파 %의 신뢰도를 가지는 신뢰 구간은 P hat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여기서는 시그마가 P hat 곱하기 1-P hat을 이제 근사값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그 신뢰 구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1번 문제를 보면 일단 문제를 보면 1988년 졸업한 고등학생 중에서 전국에서 임의로 750명을 이제 조사를 한 결과가 750명 중에서 59.8%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 4.2%는 직업훈련소에 이제 입소를 했고 36%는 뭐 더 이상 교육을 받지 못했다 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자, 이러한
표본으로부터 첫 번째, 1988년에 졸업한 고등학생 전체 중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모비율은 어느 정도 범위에 있을까? 95% 신뢰 구간을 이제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뢰 구간에 관련된 식을 이제 떠올린다면 P햇을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구하면 되겠습니다. P햇은 이 경우에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한 모비율이 된 거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표본 비율은 지금 59.8%, 0.598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은 물론 75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 2분의 알파는 95%니까 0.025 값인데 이게 대략 1.96 정도 나오죠. 자, 이 값은 조금 있다가 R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제를 먼저 보죠. 직업훈련소에 입소한 학생의 모비율에 대한 90% 신뢰 구간. 그러면 표본 비율이 직업훈련소에 입소한 것이니까 0.042가 되고 N은 동일하게 750, 그 다음에 G에 0.05가 되겠습니다. 이게 대략 1.645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계산 결과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다음과 같이 모비율을 지금 앞에 루트를 빼먹었네요. 시그마인데 시그마 저것만 썼네요. 이와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번, 2번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1번은 56.29%에서 63.3%가 실제로 1988년에 졸업한 고등학생 중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모비율 P의 범위가 이 정도 되겠다라는 거죠. 자, 2번의 경우에는 대략 2.99%에서 5.4% 사이쯤에 있을 것 같다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포즈를 하고 R을 가지고 한번 이 식을 계산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한번 다 되면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즈를 이제 해서 다 계산을 했다라고 보고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죠. 자, 13번에 1번은 이제 P햇이 5.98이고요. 0.598이고요. 두 번째는 0.042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하는 값을 이제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값은 N. 자, P햇은 0.598이고요. 자, 첫 번째가 신뢰 구간의 신뢰도가 95%였으므로 0.05가 되겠습니다. 알파 값은. 자, G 2분의 알파 값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 이 값은 Q놈의 1-2분의 알파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값을 이제 D라고 한다면, 그 D는 G 2분의 알파에다가 곱하기 스퀘어 루트 P햇 곱하기 1-P햇을 n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가 이제 루트 안에, 스퀘어 루트 안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한번 출력을 해보면 P햇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D가 될 텐데요. 일단 그 값이 얼마인지 한번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D를 더하고 뺀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56.29에서 63.3%,
앞에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코드 거의 유사합니다. 전체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자, 피햇을 적재를 바꾸고요. 또 하나는 알파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알파가 90%였으니까 여기가 0.1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것을 실행해 보면 2.99에서 5.4%, 이 결과도 앞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도 우리가 같이 확인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14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14번은 모비율에 대한 검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정치 문제 관심을 가진 시민들의 모임에서 유권자의 절반 미만이 대통령의 최근 중대 국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 대처 방안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모비율을 P라고 할 때 첫 번째 H0, H1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 결과, 즉 500명을 조사했더니 그 중에서 228명이 지지를 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설 중에서 어떠한 것이 그럴듯한지 검정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검정을 할 때 유의 수준은 5%로 하고요. 그리고 P값도 한번, 이 검정의 P값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H0, H1 어떻게 될까요? 자, 추정하고자,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이 유권자의 절반 미만이 지지하고 있다. 근데 P가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이라고 했으므로, 자, H1은 P가 절반 미만이다. 즉 0.5보다 작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이거에 대응해서 반대되는 규모가설로는 P가 0.5다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가설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은 검정 통계량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검정 통계량은 검정 통계량은 P hat 마이너스 P0 루트 n분의 P0 1 빼기 P0가 되었습니다. 이때 P0는 얼마죠? 지금의 경우에는 규모가설, 대립가설의 오른쪽에 비교하는 기준값이 P0가 되는 것이니까 2분의 1, 0.5가 되겠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을 정하고, 그러면 이 검정 통계량의 값이 어떻게 되면 H0를 기각을 하는지 결국은 기각력을 정하면 될 텐데요. 자, H1의 형태가 0.5보다 작다의 형태가 되므로 기각력의 형태는 뭐보다 작다라는 형태인데, 그 유의수준 알파로 할 때는 기준값이 G 알파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계산해 보고 마이너스 G 알파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P값 계산하는 식도 생각을 해보면 P값은 이런 형태가 되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G가 의미하는 것은 표준 연기분포를 따르는 이제 확률 변수, 일반적인 확률 변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일단 지우고, 관측값은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마이너스 G알파는 마이너스 1.64, 따라서 기각력의 그 형태가
이렇게 됐었는데, 자, 그러면 이 관측값은 기각력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H0를 기각하는 결정을 우리가 내리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P값을 계산해 보면 대략 2.45% 정도가 나오는데요. 자, 조금 전에 5%에서 기각을 했으므로 그 P값과 0.05, 5%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P값보다는 0.05가 더 크게 되겠습니다. 즉 P값이 0.05보다는 더 작은 값일 텐데 지금은 대략 한 2.4%, 5%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가 맞는지, 물론 이제 결론은 H0를 이제 기각하는 결론이 될 텐데요. 자, 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잠깐 포즈하고 마찬가지로 RStudi오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산을 다 한 거라고 보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14번의 기본적인 값들은 여기 스크립트에 주어져 있고요. 자, 기본적인 값을 입력을 하죠. 자, y 값이 있기는 있지만 y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표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개체의 수가 될 텐데요. 자, 그냥 바로 우리가 계산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28 나누기 n 되겠습니다. 자, P0 값은 0.5였고요. P0가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유의 수준을 5%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검정통일 관측값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P hat 마이너스 P0를 스퀘어 루트 P hat이 아니라 여기는 P0입니다. 곱하기 1 마이너스 P0 에다가 n이 있으면 되겠죠? 네. 자, G 알파를 계산을 해보면 Q 놈의 1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요. 자, 이것을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보죠. 비교를 할 때 if 문을 우리가 앞에서 썼는데 복사해 볼까요? 자, 일단 복사를 해서 기각력의 형태가 맞는지를 보도록 하죠. 네, 지금은 대립가설이 0.5보다 작은가 하는 것이었으니까 기각력에 해당하는 범위가 이와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복사를 잘 해왔네요. 만일에 조금 다르다면 여기는 수식을 조금 맞춰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value도 계산해보면 p-value는 p놈에다가 g값을 대입을 하면 이걸로 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 값을 비교를 해보자. 한꺼번에 g 알파 그 다음에 p-value를 다 출력을 해보죠. 자, 비교를 할 때 마이너스 g 알파랑 비교할 거니까 출력도 마이너스 g 알파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H0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앞에서 우리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본 결과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G 검수통로의 관측값은 마이너스 1.96 정도, 마이너스 G 알파는 마이너스 1.644. 그래서 관측값이 기각력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H0 기각을 한다는 결정이 틀리지 않고 잘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p-value는 2.45% 정도,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동일한 것 같죠? 마이너스 g 알파, g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그 14번까지 우리가 같이 그
확장과 관련된 문제를 R 스튜디오를 통해서 계산하는 것까지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